근데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3분기에는 젠부가 돈을 많이 풀 거예요. 비트코인을 모르던 사람들한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출된 거거든요. 예, 저는 32년간 우리 무역투자진흥기관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에 몸담았다가 거기서도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자유롭게 글쓰기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탄생 목적서부터 이거는 첫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빅브라더로부터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태어나면서 이게 제한된 수량, 곧 그거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통화 폭증과 통화 교란으로 금융위기 등이 들이닥치는, 근데 그러한 문제들은 인플레이션 혹은 초인플레이션하고 같은 이제 그 요인이 되는 건데 그게 우리 서민들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의 편중을 극상위층으로 몰아줌으로써 빈부격차가 커지는 이러한 그 사회 시스템을 만들거든요. 거기에 반대해서 나온 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빅브라더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항해서 나오고 이러한 통화 교란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한마디로 한 나라의 패권 통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무역 전쟁, 환율 전쟁, 패권 전쟁, 그리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전쟁 을 막을 수 있는 세계화폐 개념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트코인의 어떤 철학과 사상을 안다면, 거기에 동의한다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의 변동성은 사실은 그리 큰 변동성은 아닙니다. 지난해서부터 월봉으로 봤을 때 7달 내려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고 오르다가 조정받고 하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 조정이 고점 대비 한 22%까지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 그냥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반토막 보다 더해서 반의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진 적이 4번이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변동성이 컸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의도적인 변동성일 수 있는데, 원래는 현물 시장이 먼저 이제 예를 들어서 성립하고 그게 주식이 됐건 채권이 됐건 가상자산이 됐건 그 다음에 선물시장이 나와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반대입니다. 선물시장이 먼저 나오고 현물에 대한 거를 올 1월 전까지는 그렇게 허가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웩도덕 현상이라고 선물시장을 가지고,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러한 행태가 많이 나와서 올라갈 만하면은, 그러니까 헤지펀드나 이런 작전 세력들이 끌어내리고, 그것에 동조한 게 사실은 월스트리트나 이제 미국 정부, 그러니까 이것이 화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공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만연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ETF라는 이런 아주 훌륭한 도구에 노출됨으로써 앞으로는 그런 게 좀 줄어들 겁니다. 이제는 현물 생태가 커지면은 선물 시장이, 즉 작전 세력들이 그렇게 쉽게 옛날처럼 뭐 반의 반토막 이렇게 하질 못할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없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변동성은 있겠지만 과거처럼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반해반토막씩 나는 그러한 추락은 이제는 생태계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기관들도 많이 참여하고 지금 블랙록이나 피델리 같은 이제 큰형님들이 들어와서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될 겁니다.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비트코인을 알게 됐는데 저는 사실은 타이에서 알게 됐어요. 제가 2017년에 그 비트코인 장이 참 좋았습니다. 막 치솟을 때인데 그때 어느 출판사 사장님이 찾아와서 지금 이러한 그 암호화폐 시장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기존의 통화금융 시스템과의 불가피한 어떤 전쟁이 벌어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책을 하나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번 정도 거절한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계속 그렇게 요청을 하시길래 그렇다면 한번 써보자 하면서 그 당시 이제 화폐혁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게 뭐 지금의 통화금 기득권 세력과 이 암호화폐 개발자들 간의 어떤 전쟁이나 이런 건 아니고 과거에 우리 화폐 역사에서부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이게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쓰면서 이제 이 비트코인 세계를 좀 알게 됐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를 통해서 이 시장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때 책을 쓸 때 이미 그 전에 기존 통화금융 세력에 대한 책은 제가 썼었어요. 그게 이제 달러 이야기, 환율 전쟁 이야기, 월가 이야기라는 이런 화폐 경제학 대중서들을 한 3권 쓴 상태에서 이제 그러한 현재의 통화금융 세력이 일으키는 이러한 통화의 남발이라거나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런 금융위기 같은 그런 것을 맞서기 위해서 사실은 나온 게 이제 비트코인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비트코인이 무사히 커야 될 텐데 이게 크기 전에 싹이 잘리면 안 될 텐데 하는 이제 그런 안쓰러움을 가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항하고 어떤 통화교란이나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지만 누구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누가 만들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태계가 커지면서 이제 단단해져야 되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그러한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주도해서 이런 ETF라는 방식으로 이게 비트코인을 모르던 사람들한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출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현물 생태계가 커지면은 그런 불안에서 이제 빠져나오면서 이제 비로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원래 목적을 시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예. 저도 가격보다는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안쓰럽고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세계화폐에 대한 그다음에 현재의 달러의 횡포에 대한 그 도전의식을 갖고 있는 사실은 유대인 암호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한 30년 전서부터 이거를 개발해 왔던 거거든요. 이제 그 과정을 보면서 그때는 좀 안쓰러웠어요. 아, 이게 나와서 제대로 크려면 이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묘목이니까 거대한 거목으로 자라나려면은 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제도금융권하고 한판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고 이제 제대로 제도금융권하고 같이 경쟁과 어떤 협력을 하면서 커나갈 수 있는 판이 마련된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이게 좀 과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는 테이크업 시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화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수직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많은 팩트들이 있어요. 예. 여태까지는 그 매크로 거시경제 흐름이 시장을 억누르는 흐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PC 같은 게 이제 석 달 연속 상승하면서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무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시장 전체가 굉장히 억눌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희망적인 모멘텀을 찾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5월 3일 날 고용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원래는 이렇게 고용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 자산시장은 빠져야 되는 건데 이제는 유동성 장세에 맞들린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그때서부터 자산시장이 살짝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15일 날 나왔던 CPI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옴으로써 이제는 9월 달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겠다 해서 그 기대치가 50%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 아니라 두 번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기대가 살아나면서 자산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어요. 아시다시피 주식 가격은 신고점을 돌파했고 그때서부터 이제 비트코인도 지금은 힘을 받아가지고 한 10여 프로 이상 이제 올라온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장세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비트코인 ETF나 이더리움 ETF는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볼 겁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ETF라는 그 편한 주식 거래를 통해서 이 시장에 들어오는 숫자와 금액이 유입액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자체내 시장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사람이 일부 돈을 빼가지고 올해 날아갈 것 같은 이제 승인이 나면 이더리움으로 옮길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내부에서의 자금 이동이고 그보다는 외부에서 이 가상자산이라는 세계를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돈들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같은 이제 유동성 홍수 속에서 지금은 달러뿐만 아니라 세계 4대 통화, 유로화나 엔화나 위안화도 엄청나게 이제 발행돼 있어가지고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산 가격을 밀어 올려서 주식이나 부동산들이 알다시피 한 10여 년 사이에 엄청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값이 오를 만하면은 사실은 미국 정부가 음량으로 많은 규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금값이 오른다는 건 한마디로 달러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과거 프랭클린 루즈벨트 시절에 1온스의 금이 21불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금을 다 몰수한 다음에 그거를 하룻밤에 35달러로 달러를 평가절하하면서 그때 69%의 평가절하가 사실은 최초의 환율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70% 절하됐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이후 사실은 미국이 세계 최강의 제조국가 되면서 금을 그냥 다 세계의 금을 흡수해서 80% 이상을 미국이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1온스의 가격이 2,400불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까지만 해도 1온스당 35불 했던 게 2,400불이 넘었다는 거는 우리가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치의 99%를 상실했습니다. 50년 사이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는 더 빨라질 거예요. 가치 상실이. 왜 그러냐면 최근 10여 년 사이에 미국이
찍어낸 달러 발행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8천억 달러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10여 년 사이에 순식간에 자그마치 1000%가 증폭을 한 거예요. 10배 이상 늘어났어요. 게다가 그보다 더 많이 늘어난 거는 달러 표시 자산입니다. 미국 국채예요. 국채 31조 달러 가지고 그 의회와 행정부가 협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35조 달러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발행한 번호통화 발행액도 10배 이상 늘어났지만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달러 표시 자산도 연준의 통화량보다 훨씬 많은 이 국채가 세계에 쏟아져 나오면서 한마디로 이런 유동성 장세 속에서 이 자산 가격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성장 자체가 이 부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 재무부의 재정 지출률이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같이 이렇게 동행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에 1.6%로 떨어져서 시장이 화들짝 놀랐을 때도 내막을 들여다보면 재무부의 재정 지출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3분기에는 재무부가 돈을 많이 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유동성 장세가 오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 금값이 한 2,000불 선에 가까이 오면 어김없이 미국 정부가 선물 시장을 규제해서 금값을 2,000불 이하로 이렇게 억눌렀습니다. 그게 2011년에 한 번 있었고 2020년에 있었어요. 2020년에는 자그마치 1년에 8번 개시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을 낮췄을 뿐만 아니라 레버리지를 축소함으로써 이 금시장과 은시장에 들어와 있는 기관 투자자들을 아주 힘들게 만들어서 그 해에 손해본 헤지펀드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때 기관 투자자들이 금시장에서 발을 빼고 2020년 10월 달에 비트코인 시장으로 옮겨서 그 전까지만 해도 금과 비트코인은 동행성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완전히 디커플링이 돼서 비트코인은 치솟고 금 가격은 규제를 받아서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금 가격이 2,400불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격 주도권을 그간 선물 시장은 미국이 갖고 있었고 현물 시장은 영국이 갖고 있는데 두 나라가 이렇게 합세해가지고 금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가격 주도력을 중국이나 저런 브릭스 국가들한테 뺏기는 게 아닌가라는 시선으로 제가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물론 너무 과하게 올라가면 틀림없이 미국 정부가 또 나서서 이 선물 시장을 굉장히 규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은 가격 같은 경우는 JP모간이 계속 은을 매집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부정한 수법으로 매집을 해가지고 은 가격을 선물 가격을 눌러놓은 다음에 그 가격으로 현물을 계속 매집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 은의 상승률이 금보다 한 2배 이상 더 치솟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금과 은의 가격 주도 세력이 미국이나 미국 은행이 아닌 그러니까 지금 금 가격이 오른 건 솔직히 중국, 투르키에, 러시아에서 금을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는 사실은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적에 금 ETF에서 많이 돈이 빠져서 이 비트코인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수요가 줄었는데 지금까지 최고가를 경신하는 건 저쪽에서 금 수입을 워낙 많이 해가니까는 이 시장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 수요 쪽이 커지면서 미국이 이제 옛날과 같은 그러한 가격에 대한 주도권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체 자산인 금은이 뛰어오르는 게 사실은 진작 뛰어야 되고 앞으로도 많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의 발행이 10배가 넘었고 10여 년 사이에 미국 국채도 엄청나게 그렇게 쏟아져 나오면 대체 자산은 달러에 대해서
달러가 그렇게 발행량이 10배 이렇게 크게 나오면은 최소한도 5, 6배 정도는 쫓아가야 이게 순리인데 그간은 억눌렸던 시장인데 이제 좀 폭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